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법원 홈페이지 접속이 간헐적으로 되지 않는 먹통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보시는 것처럼 아예 빈 화면만 나타나거나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다는 문구가 뜨는 현상이 반복된 건데요. 대법원은 디도스로 의심되는 공격이 있었고 현재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전국 법원 홈페이지에 대한 인터넷 접속이 일시적으로 안 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접속 장애가 벌어진 건 사건을 검색하거나 주요 판결을 열람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외부에서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예 빈 화면만 나타나거나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다는 문구가 뜨는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다만 인트라넷 등 법원 내부망에서는 홈페이지 접속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체적인 경위 파악에 나선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후 3시 21분 디도스로 의심되는 공격을 탐지했고 이후 즉시 의심 공격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홈페이지 사이트가 전면 중단된 것이 아니라 디도스 의심 접속으로 대량의 접속이 몰리면서 연쇄적으로 접속 장애 문제가 일어난 것 같다고도 밝혔습니다. 내부망이나 서버 등 자체 데이터 센터 자원 운용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디도스 공격은 특정 웹사이트나 온라인 서비스에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켜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사이버 공격 방식입니다. 앞서 지난 2021년 법원 전산망이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공격을 받아 2년여간 개인 회생 자료 등 파일 5천여 개가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선 대량 접속을 해서 업무를 방해하려는 디도스와 정보를 빼내가는 해킹은 다른 성격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요즘 외출할 때 두터운 외투를 입어야 할 정도로 날이 크게 추워졌습니다. 절기상 입동이 오르는 올가을 들어 최저 기온을 기록하는 등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한 모습인데요. 자세한 날씨 상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동혁 기자. 네, 서울에서도 일부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물이 얼기도 했다고요? 예, 겨울이 시작한다는 절기 입동답게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오늘 아침 경기도 파주시 아침 기온이 영하 5.5도까지 떨어져 전국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강원 산간 영하 5.4도, 충북 제천 영하 4.5도 등 내륙 많은 곳에서도 영하권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도 노원구와 은평구, 관악구 등에서 아침 기온이 0도 아래로 내려가며 초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서울과 대전, 대구와 안동 등에서는 첫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서울과 안동의 첫 얼음은 지난해보다 하루 일찍, 대전과 대구에서는 나흘 빨랐습니다. 이번 주 내내 추위가 이어진 건 한반도 북동쪽에서 반시계 방향의 흐름을 만드는 저기압이 대륙의 찬 공기를 끌어내렸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상공으로는 영하 20도 안팎의 한기가 지속적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네, 주말에 단풍 등 나들이 계획을 많이 세우실 텐데요. 주말까지도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건지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대기 상층을 차지한 찬 공기가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비교적 온난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은 앞으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4도, 대관령 영하 2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겠고 낮에는 16도에서 20도 분포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다시 예년 기온을 웃도는 온화한 가을 날씨가 예상돼 바깥 활동을 하기에 좋겠습니다. 주말에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은 서울 19도로 예년을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물들기 시작한 단풍은 전국적으로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21개 유명산 가운데 16곳이 단풍 절정에 들었습니다. 서울 북한산은 지난 4일부터 단풍 절정에 들어 이번 주말에 많은 나들이객이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늦더위 탓에 아직 절정에 들지 못한 남부지방의 내장산과 팔공산 등에서도 주말 사이에는 단풍이 화려하게 물들 전망입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는 다음 주까지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기상청은 추위가 풀리더라도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의대 증원 여파로 올해는 재수생, 반수생 등 이른바 N수생이 크게 늘면서 난이도가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남은 기간 어떻게 정리하고 수험생들이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임광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 전체 응시자 52만 2천 명 중 반수, 재수 등에 도전하는 N수생은 16만 1천여 명. 전체 응시자 가운데 30%를 차지하는 규모로 지난 2004년 이후 21년 만에 최대입니다. 정원이 크게 늘어난 의과대학에 진학하려는 열기가 반영된 것입니다. 상위권의 변별력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가운데 올해 수능시험 난이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킬러 문항을 배제했던 지난해 수능이 불수능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올해도 지난해만큼의 난이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변별로 높은 문제가 시작부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수험생들이 같이 어려워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강한 멘탈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긴장감 속에 치러지는 수능 당일 주의해야 할 점도 적지 않습니다. 오전 8시 10분까지 수험표와 함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챙겨 고사장에 도착해야 하는데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휴대전화는 물론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등 전자기기도 수험장 안으로 갖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면 고의성 여부를 떠나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4교시 탐구 영역을 풀 때는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게 해당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하고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면 모든 필기도구를 내려놓고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이른 오전 음주운전을 하던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때 마침 출근 중이던 경찰관이 비틀거리는 차량을 의심하고 끝까지 추격해 검거할 수 있었는데요. 해당 운전자 잡고 보니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지난 9월 28일 새벽 6시 경기 수원시의 한 도로 검은색 승용차가 차선을 넘나들며 고개 운전을 하더니 신호를 무시하고 내달립니다. 아파트 입구로 들어선 차량은 차단기를 들이받을 것처럼 비틀거리더니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섭니다. 운전자의 음주를 의심하고 차량 추격에 나선 건 수원 중부경찰서 소속 안희환 경사. 주차를 하고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를 잡아세우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전화했던 경찰관인데요. 이분 술 드신 것 같아요. 지금 저 경찰관이에요. 기다리세요. 좀 빨리 와야 될 것 같아요. 운전자는 20대 남성으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였습니다. 아침에 평소같이 출근했는데 브레이크 밟을 상황이 아니었는데 브레이크 밟고 연석을 부딪히려고 그러고 버스 정류장 쪽에 사람이 있는데 그쪽으로 막 가서 사고 날 뻔하고 그건 100% 음주다. 해당 운전자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집에 가기 위해 4km가량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고 경찰은 음주 운전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다음 주 세계 야구 랭킹 상위 12개국이 펼치는 야구 국가대항전 프리미어 12가 막을 올립니다. 우리 대표팀은 엄상백과 전상현 등이 빠진 28인의 최종 명단을 확정하고 출국 채비를 마쳤는데요. 국내 마지막 훈련 현장을 박수주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고척돔 그라운드 위에서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힘차게 몸을 풉니다. 달라진 점은 34명이 아닌 28명. 다음 주 막을 여는 프리미어 12에 출전할 대표팀 최종 명단에 승선한 선수들입니다. 가장 눈에 띈 건 선발 투수 자원, KT 엄상백의 탈락입니다. 엄상백 선수는 아프고 이런 건 없고요. 컨디션이 최고 좀 덜 올라온 느낌. 그래서 회의 결과 마시기 탈락했고. 엄상백이 빠지면서 대표팀은 선발 투수 4명으로 조별 예선 5경기를 치러야 하는데 류중일 감독은 불펜 투수들도 2이닝 이상씩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쿠바와의 2차례 평가전에서 무실점 투구를 선보인 기아 투수 전상현과 포수 한준수, 어깨 부상을 당한 삼성 내야수 김영웅의 합류도 불발됐습니다. 김영웅까지 낙마하며 삼성 소속 선수는 한 명도 없습니다. 조별 예선 1차전 상대인 대만의 유력한 선발 투수는 미국 애리조나 산하 마이너리그 팀 소속 좌완 린유민.
항저우 아시안게임 조별리그에서 한국에 패배를 안긴 뒤 결승전 마운드에 다시 올랐던 대만의 에이스로 당시 린 위민에게 강한 모습을 보인 윤동희는 1년 만에 재대결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작년에 했던 경험을 토대로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빠른 공을 던진 투수이니만큼 직구 타이밍을 잡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뭐 그냥 치면 되지 이러는데. 대표팀은 8일 대만으로 출국해 현지 적응 훈련을 거친 뒤 오는 13일 대만과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